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컴퓨터의 핵심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8번을 거쳐서요. 이제 뭐 클래스가 뭐고 객체가 뭐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프로그래머 언어를 보면요. 이제 보통 기본 자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숫자, 문자, 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숫자 중에서는 뭐 자릿수에 따라서 뭐 인테자, 플로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런 걸 기본 자령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기본 자령은 그냥 연습할 때 쓰는 거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딸 때는 그 프로그램에서 쓰는 자령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정의 자령이라고 합니다. 그 사용자 정의 자령은 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배열, 똑같은 자료를 여러 개 쓰는 경우, 또 여러 개를 한 번에 묶는 경우, 구조체, 특히 정해진 입력만 받는 경우, 이넘, 그 다음에 데이터와 함수를 같이 묶는 경우, 클래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시간은 객지장 프로그램을 짜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본 자령하고 사용자 정의 자령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 자령은 정말 기본 자령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 앞에 슬라이드 동영상이 있는데 안 들으셨으면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요. 컴퓨터는 0101로 되어 있어요. 0101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0101로 인식하는 방법. 그게 부울령이죠. 그 다음에 0101을 숫자로 인식하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4바이트로 잘라서 인식하면 우리 인테자라고 하죠. 8바이트 잘라서 인식하면 플로트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8바이트를 자르는데 이걸 아스키 코드에 매핑시켜서 읽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이미지는 매핑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0101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 읽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기본 자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하면 너무 프로그램이 지저분해지니까 이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자령을 선언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선언하는 방법이 배열, 구조체, 이념,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내 프로그램에서 이름, 주소, 뭐 주민번호, 뭐 학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력창에 받아서 넣었다 뺐다 하는 프로그램을 짜요. 그러면 그걸 이름, 학번, 주소, 뭐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 번에 입력받고 한 번에 넣고 빼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 어떻게 인식하면 돼요? 구조체로 인식하면 돼요. 맞죠? 구조체는 뭐예요? 다른 자료들을 한 번에 묶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 보세요. 자, 그 우리 학교에 학생이 3,000명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름, 학번, 주소, 뭐 전화번호가 있는 요게 몇 개 있어요. 3,000개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구조체를 갖다가 3,000개를 선언해야 돼요. 어떻게 선언해요? 배열로.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거랑 똑같죠.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이름, 주소, 성명 이렇게 있고요. 그럼 요 하나의 레코드는 뭐죠? 구조체. 이게 3,000개가 있으면 3,000개는 배열. 그래서 여기 보면 컴퓨터 언어를 만들 때 사용자 정의 자령을 만들 때 고안된 방법이 구조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구조치하고 배열인데요. 이 구조치와 배열을 합쳐놓은 게 뭐랑 똑같아요? RDB의 테이블과 같죠. RDB 보면 이렇게 테이블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쭉 3,000개 있고 이름, 주소, 성명, 핸드폰 번호가 쭉 있고. 그래서 그 오늘날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됐지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RDBMS라고 하죠.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자료용을 하는 방법이 배열과 구조체인데 이거를 합쳐서 썼을 때 이거랑 가장 같은 모양을 제공하는 게 바로 RDBMS입니다. 그래서 그 RDBMS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뭐 SQL문이라고 하는 또 문법도 추가적으로 양념처럼 얹어져 가지고 좀 더 사용자의 편리성을 이렇게 했지만 그 더 전에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만드는 자료용 자체가 RDBMS랑 RDBA 테이블과 모양이 같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 자료를 만드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구조체를 확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에다가 함수까지 넣어서 같이 묶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클래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바 언어 같은 거는요. 구조체가 없죠. 자바 언어는 배열하고 클래스만 있죠. 구조체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바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조체와 클래스는 결국 클래스가 구조체를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바는 구조체가 없고 C 언어는 구조체가 있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쭉 발전해 왔으니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들의 호환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 언어에서는 굳이 구조체를 가져갈 필요가 없고 그냥 클래스로 대신하면 되는 거죠. 클래스가 별거 아니죠. 어쨌든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여러분이 학교에서 연습삼아 짜는 거 말고요. 실무에서 짤 때는 어떻게 짜죠? 사전부터 입력을 이렇게 쭉 받고 하나만 숫자나 이렇게 입력받지 않죠? 쫙 입력받고 한 번에 넣었다가 뺐다가 한 번에 꺼내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짜잖아요. 그 넣었다 뺐다 하는 이 단위 있죠. 이 단위가 뭐죠? 바로 사용자 정의 자료예요. 그러면 잡세요.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내 프로그램이 필요한 자료형을 선언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중원대 교수니까 중원대에서 학생관리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생관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자료형은 뭐가 있겠어요? 학생, 그죠? 교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학생이라는 자료형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름, 주소, 학번, 그죠? 수강한 과목들 쭉 들어가겠죠. 이것들이 묶인 게 뭐죠? 구조체. 그럼 우리 학교에 학생 3,000명 있으니까 배열 3,000개 선언해서 저장하면 되죠? 그래서 입력받을 때 어떻게 입력받아요? 학생 자료를 입력받고 그걸 저장하죠. 저장된 거에서 학생 자료를 꺼내와서 보여주죠.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상용화된 프로그램을 짤 때, 상용화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프로그램을 짤 때는요,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를 따로따로 입력받는 이런 무식한, 이렇게 해도 되지만 너무 거추장스럽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한 번에 입력받고,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꺼내오죠. 그럴 때 이 꺼내오는 단위를 정의를 할 필요가 있죠? 이거 뭐라 하냐면 사용자 정의 자료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정의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연관성의 자료를 하나를 묶는 것, 구조체 또는 클래스. 이게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거 배열. 아셨죠? 이놈은 특수한 형태니까 특수한 형태가 허락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사용자 정의 자료라고 하는데 많이 쓰이는 건 아니죠. 많이 쓰이긴 하는데 지금 설명할 때는 저희 관점에서 보면 별로 안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고 치면 항상 뭐를 먼저 해야 돼요? 내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용자 정의 자료를 먼저 선언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이 앞에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및 설계에서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짤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용자 정의 자료, 학생, 교수, 직원 이런 자료를 선언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점 계산하는 함수, 그죠? 선언해야죠. 뭐를 한다고요?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는 내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필요한 사용자 정의 자료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또는 많이 쓰이는 꼭 써야 하는 함수들 정리해야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개발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 놔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개발자가 들어오면 개발자는 우리가 미리 시스템 분석 설계에서 정의한 그 자료과 함수들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들어와서 짜도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용자 정의 자령을 정의하지 않고 개발자를 투입하게 되면요. 개발자마다 모양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름과 학번만 받고 어떤 사람 이름과 학번 주소를 받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스튜던트 1, 스튜던트 2 이렇게 해서 쓰면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관리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커스는 뭐냐면 지금 객지향 프로그램은 원래 짜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짜려면 뭐를 꼭 알아야 되냐면 사용자 정의 자령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용자 정의 자령의 의미란 내가 짜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자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인테자, 캐릭터 이런 건 안 쓰죠. 그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C 언어 배울 때, 자바 언어 배울 때 쓰는 거고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나는 그런 프로그램 안 쓰잖아요. 학사 관리, 뭐 학생 관리, 그죠? 뭐 계좌 관리 이런 프로그램 짜잖아요. 계좌 관리하면 뭐가 돼 있어? 계좌가 기본 자령이 되죠. 거기에 이자율 계산하는 이자율 모듈이 우리가 쓰는 스탠다드 함수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함수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이 앞 슬라이드 설명했죠? 동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이해했으면 이제 드디어 프로그램을 짜는 걸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에 대한 걸 짠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영화에 관련된 뭐 데이터를 관리하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고객한테 물어봐야죠. 영화에 대한 거를 관리하고 싶으시다고요? 그 영화에 대한 걸 관리하고 싶으면 뭐를 관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고객이 물어보겠죠. 영화의 제목, 그죠? 영화의 장르, 영화 상영 시간, 뭐 이딴 것들을 관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럼 나는 뭘 만들어야 돼요? 영화를 관리하기 위한 영화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뭐 구조체를 만들어야 되고 클래스 만들어야 되는데 클래스가 구조체를 포함하는 거니까 굳이 이제는 구조체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이틀, 장르, 시간 보이시죠? 묶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뭐 어떤 함수가 있으면 함수, 그렇죠? 이걸 만들었어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이거 테스트 해봐야죠. 어떻게? 무비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무비 1,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요. 요건 아시겠죠?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원점 타이틀에다가 뭘 집어넣고 원점 장르, 원점 타임, 또 무비 2 넣고, 그죠? 그다음에 원점 플레이, 투점 플레이 이렇게 짜보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따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뭐 다른 기능들을 넣어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영화에 가는 걸 만들자라고 했을 때 내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뭐를 관리하고 싶으세요? 물어보고요. 그럼 고객이 나 영화에 대해서 이런 제목, 장르, 상영 시간을 관리하고 싶어요. 동작은 누르면 영화를 상영하는 걸로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쫙 묶어서 클래스로 만들어야죠. 보이시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정의 자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자 정의 자령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서는 이제 요걸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것처럼 데이터 넣고 또 그걸 플레이 해보고 뭐 저장 여기다도 뭐 DB에다 집어넣고 빼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하겠죠. 지금 어쨌든 이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어보고 출력해보고 실행해보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이 아마 이거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학생이실 것 같고 초심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뭐냐면 오늘날의 컴퓨터 언어가 제공하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용자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고 그걸 저장하고 또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꺼내와서 사용자한테 전달해주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걸 입력받고 주고할 때 요 주고받고 할 때 요 주는 요 덩어리 있죠. 요 덩어리의 모양 이게 바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고요.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프로 개발자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아주 조그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클래스 같은 거를 이런 정의를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자료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자가 만들어하면 안 되고요. 그걸 시스템 분석 설계할 때 그 PM이나 분석 설계 어떤 그 팀들이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개발자가 짜도록 만들어줘야 그 프로그램이 나중에 유지보수하기 편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기체형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시간으로서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된다? 객체형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맨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내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용자 정의 자료를 정의해야 된다. 뭘로? 클래스로. 그럼 이렇게 클래스로 정의한 이게 만약에 무비 1, 2였는데 이게 만약에 되게 많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열로 선언하면 되죠. 그죠? 그럼 많은 건 배열로 선언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클래스와 배열만 있으면 컴퓨터가 다루는 모든 데이터를 다 다룰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사용자 정의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형을 갖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 사용자 자료형을 가지는 정의 자료형이 가지는 데이터가 많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무비 1, 2, 3가 막 한 1000까지 갈 때는 이거를 배열로 해서 한번 관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DB에 저장하는 건 뭐 다른 문제니까 그 나중에 따로 같이 드릴게요. 어쨌든 DB 저장하지 않고 한다고 치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보이시죠? 요거를 이해하시면 오늘 큰 거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컴퓨터 배울 때 일반 책 같은 걸 배우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인테자 캐릭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사용자 정의 자료이 뭔지를 몰라. 의미를 아셨죠? 사용자 정의 자료이 바로 내 프로그램이 입력받는 거 내가 보여줄 거, 넣는 거, 받는 거. 이 덩어리를 보여주는, 정의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정의하는 방법이 클래스다라는 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 두 번째 시간에 오늘 만든 무비 객체를 더 확장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